여러분 안녕하세요. 긴쓰기입니다. 저는 선크림까지만 발랐고요. 오늘 아침은 편안하게 저랑 같이 아침 식사해요. 요거는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올리브유에 한번 구웠는데요. 먹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만 좀 먹고 하나는 점심 때 먹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호밀식빵이고 계란 후라이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허브 크림치즈 이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죠. 요걸 발라 먹고 블랙커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요 토마토하고 요런 게 있더라고요. 돼지 감자차라고 센터에서 하나 훔쳐왔어요. 제가 선생님 한 분이 우리 동승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센터에 사갖고 오셨는데 같이 먹자고 제가 하나 훔쳐왔어요. 전문 용어로 세빈다 하죠. 세빈다 세벼왔습니다. 아침 식사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씻다가 아이템 하나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은 긴쓰기가 픽한, 그러니까 긴쓰기 기준이죠. 제 기준으로 긴쓰기 기준으로 우리 동네 숨은 고수를 찾아서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요 사회복지사 요런 사회 필드에서 우리 동네에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여러 사람하고도 잘 지내시고 소통도 잘 하시고 하는 소통의 달인이 계세요. 그분은 숨은 고수 중에서 이제 소통의 고수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제 아는 또 센터장님 중에 이거는 조금 오래된 생각인데 프로포절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고수예요. 그분은 프로포절 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절 고수, 그죠? 숨은 고수 중에 프로포절 전문가 해서 찾아서 인터뷰. 근데 인터뷰도 길지 않고 딱 핵심만 얘기하는, 엑기스만 얘기하는 뭐 한 10분 인터뷰 이 정도 형식으로 해서 따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내 생각엔 좀 이렇다. 우리가 이런 점을 본받아서 좀 배워야 된다. 사실은 유튜브 보면 잘 나오죠.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딱 포커스에 맞춰져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유튜브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은 정말 뭐 100만 유튜버들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터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지역과 사람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는 사람, 우리의 실정과 형편을 아는 사람이 근데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이거를 잘 헤쳐나가고 계셔. 어느 분야에서. 그게 진짜 우리 동네 숨은 고수잖아요. 그쵸? 대다수 국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또 적용하려면은 나한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게 물론 있지만 그래도 딱 그 맞춤형 고수?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근데 어떤 분야건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말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만 굉장히 빛나는 숨은 고수, 어떤 분야도 될 수 있어요. 할머니도 될 수 있고,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았고 이렇게 키웠다라고
하는 진짜 육아의 고수, 그 다음에 뭐 삶의 고수들 있잖아요. 아,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좀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그 프로포절의 고수, 그 다음에 의사소통, 소통의 고수, 그 다음에 할머니들 중에서 살림의 고수, 뭐 육아의 고수, 그 다음에 뭐 되게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이런 분들 있어요.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지혜가 있지? 어쩜 저렇게 저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경험에서 나왔을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누구든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숨은 고수는 일종의 우리 삶의 스승인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저 주변에만 해도 고수가 많아요. 우리 동승자로 오시는, 동승 선생님으로 오시는 선생님은 봉사활동을 또 굉장히 많이 하세요. 봉사활동의 고수. 그 다음에 지금 요리하시는 분은 중국집을 실제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식업의 고수, 요리의 고수 될 수 있겠죠? 우리 죄송해요. 제가 요즘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감기가 뭐 건조한데 뭐가 하나 딱 들어오면은 막 기침이 이렇게 발작적으로 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생활복지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운동이면 운동, 손으로 만들면 만들기, 못하는 게 없어서 그 취미 활동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뭐 시작을 하게 되었냐. 진짜 무궁무진해요, 그분. 예, 그런 고수. 뭐라 그래나? 뭐라 그래? 특기의 고수. 취미와 특기의 고수.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뭐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권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권사님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의 고수. 뭐 그런 여러 가지 고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들기 나름이야. 대단하죠. 컨텐츠는 특히 일상 브이로그 컨텐츠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인터뷰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오늘 씻으면서 들었어요. 이거다. 이거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지금 말만 계속하고 먹질 않고 있죠? 계란하고 토마토하고 굉장히 음식 궁합이 좋은 거래요.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저는 어제 또 세 분의 고수를 만났지. 두 분은 그냥 직원이시고, 실제 직원, 필드에 나가시는 직원, 다 필드에 나가신다. 또 굉장히 이런 NGO 고수들을 어제 만난 거죠. NGO 고수들.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발굴하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 NGO 단체의 고수들. 어제 만났지요. 비영리 단체, NGO.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가셔서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저희 딸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를 잃었잖아요. 그 단체에 어제 만난 그 팀장님의 도움을 중학교 때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여러분, 아동 한 명 키우는 거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동네에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맞아요.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 이거를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또는 지원받는다고 부끄럽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동은 부모인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키운다. 오만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1차 책임이고 보호자가 되지만 학교의 역할, 우리 같은 센터의 역할, 그런 NGO 단체의 역할, 주변 이웃, 정말 어른들의 역할, 뭐 이웃들의 역할, 친척들의 역할, 그런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런 모든 국가의 역할까지 모여서 아동 한 명이 건전한 훌륭한 시민으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도 도움 받았다니까요. 예. 속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도움을 주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너무 괜찮죠? 컨텐츠.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 여러분, 제가요. 아이디어는 샘솟아요. 왜? 계획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상상해도 돼요, 저는.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기까지 오래 걸려서 그렇죠. 실행력이 없어서. 저 유튜버 되겠다는 생각을 2019년부터 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2026년 돼서 했잖아요. 7년 걸렸어요, 7년. 실행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다 한다 몰라, 나는. 기적이에요, 기적. 맨날 생각만 해요, 저는. 생각에서 다 끝나버려요. 뭐 좀 배우면 좋겠다. 10년도 넘게 생각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복지사님이 다양하게 뭐 할 줄 아는 게, 그분은 생각하면 실천하나 봐. 뭘 배워야겠다 생각하면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난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 되세요? 진짜 안 돼요. 근데 일단 제가 왜 실행력이 떨어지냐면은, 약간 비관적인 성격도 좀 깔려 있고, 그냥 결과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뭐가 되는데 그냥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즉흥적이긴 해. 근데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아서 실행력이, 내 아이디어나 그런 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구나 이거에 실행력이, 한마디로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허락을 안 해. 그런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게 되겠어?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막 해야 돼요. 일단 해봐가지고 안 되면 이게 아닌가벼 하고 딴 거 하면 되니까, 일단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믿고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참 그거 안 돼, 그죠? 제가 시작해서 굉장히 후회했던 게, 저는 미용이요. 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아까워서 내가 자격증은 하나 손에 쥐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돈 아까워가지고 했어요. 돈 아까워서. 돈이 얼마 안 되고 무료로 뭔가 할 수 있었고 그랬으면 금방 그만뒀을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제가 2년을 자격증을 따려고 2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건 돈 때문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못 그만뒀어요. 근데 따서 그거를 써먹었냐? 동네에서 파마 몇 번 해드리고 안 써먹었어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안 풀려. 사람이 적성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요. 적성이 그쪽이 그러니까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겁이 나고, 그걸 업으로 하는 게 겁이 나고, 일단 봉사할 때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호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 지금 썼고 있어요. 장롱면허, 미용사 자격증.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건 있죠. 내가 왜 따뒀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쪽으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내가 어디 다닐 데 없고 진짜로 나한테는 취업의 문도 안 열리고 그런 상태였다고 그러면 저는 용기를 내서 어디 미용실에 처음에 그 뭐라 그러죠?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미용 보조라도 들어가서 하다못해 손님들 머리라도 잘라 이렇게 감겨드리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 뭐라 그러죠? 스텝이라 그러나? 그것부터라도 나는 했을 것 같아요. 놀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적어 있는 거죠. 면허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시작을 하면 증은 따두세요. 증. 써먹을 수 있게. 비상시에. 네. 저는 지금 마음 먹으면, 물론 내가 미용실을 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손님을 못 받으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스텝으로 어디 취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잊어버렸죠. 20몇 년 전에 내가 딴 거거든요. 20몇 년 전에 땄어요. 그러니까 저게 자격증이 2004년 자격증이니까 22년 전에 땄죠. 22년 전에. 22년 전에 어찌됐든 땄어도 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취업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텝으로 취업해서 뭐 사람이 맨날 똑같겠어요? 발전하고 배우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 디자이너 되고, 디자이너 되다 보면 원장 되는 거죠. 아무리 재주 없는 사람도 같은 짓 10년 해보세요. 잘하게 돼요, 여러분.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훨씬 빠르고 훨씬 확장되고 더 너무 잘하겠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손재주 되게 없는데 내가 저거 해도 될까? 꾸준히 10년 넘게 하잖아요. 구르는 재주가 생겨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생겨요. 그러면 내 팬들이 생겨. 매니아. 난 저 미용사님 되게 잘하지는 않는데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을, 그리고 되게 존중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 왜? 서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생겨요. 나만의 매니아, 내 팬들이 생겨. 단골이 생겨요. 그러면 큰 돈 못 벌어도, 그래, 내가 큰 돈 버는 기준으로는 내가 말을 못해요. 난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큰 돈은 못 벌어도 적어도 나의 단골, 달려와주는 단골들이 몇 분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분들 보고 장사는 단골 보고 장사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그냥 그분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저도 지금 가는 미용실, 왜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뭐가 좋으냐면은, 꼬치꼬치 사생활을 묻는다든지,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 묻질 않아요. 저는 그런 게 불편하거든요. 의외로 제가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얼굴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파워 2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저. 방구석 전문가라니까요, 저도. 방구석 전문가. 방구석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제 말을 막 이렇게, 차라리 사람들, 이걸 누가 볼지 모르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알아. 상대를 알아. 미용실 원장님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알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네 저기 살아요. 저기 조금 멀리서 왔어요. 이러고 그냥 막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굴리죠. 빠져나가죠. 근데 어떤 원장님들은 좀 제가 이런 얘기 묻는 거 불편하세요 이렇게 하는 원장님들도 있고 아니요 그런 불편하진 않는데 조금 그냥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는 하기가 싫어서요. 그래서 그냥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원장님은 처음부터 묻질 않아요. 그냥 묻질 않아.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질 않아요. 근데 되게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왜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서. 근데 나중 되니까 이분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나랑 이렇게 대면 하긴 한데 편하더라고. 요렇게 해주세요. 잘라주세요. 하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커피 드릴까요? 네 주세요. 하면 끝나고 그 나머지는 내 생활을 이렇게 그냥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 뭐 책을 읽든 핸드폰을 보든 뭐라고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대화를 하지 않으세요. 되게 편한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스타일이 딱 굳혀지고 내 업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만을 좋아하는 손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just do it. 그냥 막 해보세요.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저 유튜브도 제가 7년 만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반려견을 되게 키우고 싶었어요. 포메라니안을. 저 쟤네들 키우기까지 3년을 고민하고 2년을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면서 공부해서 데려온 거예요. 제가 개를 무서워했었거든요. 예전에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한 8년 만에 죽었는데 그 개를 키울 때도 주인인데도 무서워가지고 개를 케어를 잘 못했어요. 밥은 맨날 주지만 따르게 이렇게 좀 세심하게 케어를 못한 게 죄책감이 돼서 나는 다음에 개를 키우면 반드시 공부하고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5년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키운 거예요. 다가서질 못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 작은데도 못 만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제가 그렇게 동물들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빨도 다 만지고 못 만지는 데가 없죠. 제가 키우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여러분 그래서 도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우리 서리용이를 안 키워봤었으면 나 강아지 못 만지겠다. 내가 우리 강아지한테 익숙해지고 만지는 거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저 옛날에 조그만 강아지도 저 골목에서 보이면 그 골목을 못 지나가고 이렇게 돌아갔을 정도로 개를 무서워했었어요.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근데 제가 반려동물을 실내견을 2마리를 이제 공부해서 키우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도 안 무섭고요. 고양이도 안 무섭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틀을 깨야 돼요. 비욘드. 넘어서야 돼요. 깨야 돼요, 틀을. 저는 맨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벽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물도 무서워하고, 불도 다 무서워해. 다 무서워해요. 저는 그거 틀을 좀 깨고 싶은 게, 나는 저거 무서워하지 말아야겠다.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매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좀 해봐야 틀 깰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도전하시는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나 안 해본 거 요거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도전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사실, 모든 선택은 도전과 모험이잖아요. 해봐야지 내게 돼요. 경험해봐야 내게 돼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무서워서 저거 못하겠어요. 막 그런 거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거 많고. 야, 근데 그럼 우리 그래도 좀 한번 해보자. 야,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좀 있는데, 제가 못한 게 제일 후회되는 게 스키하고, 스케이트, 스키, 뭐 롤러스케이트 이렇게 타는 종류 있죠. 그런 거 못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젊었을 때 좀 배우면 넘어져도 뼈 부러지지 않고 좋잖아요. 40대 정도면 새로 시작하셔도 돼요.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시는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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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쓰기